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들어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을 앞두고 기관 매수가 강화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해 연중 최고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코스피는 2,5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5개월 만에 7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의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소식이 코스닥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 또 방한을 예정하고 있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또 소식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종목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초가 공략지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종목들을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상당히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당장의 어떤 부분보다는 내년 이유를 좀 보고 우리가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내년에 있을 가장 큰 이제 지금 모멘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 개편 예정인데 일단은 당장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예상 배당액이 지금 주당 한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2.7에서 3% 정도 될 전망인데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더 낫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리고 이제 그 원유가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제 비용 증가분이 반영되면서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가격에 전가되는 게 이제 4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의 어떤 비슷한 실적을 좀 달성할 전망입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실시된다 그러면은 매출로 봤을 때는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수준의 이제 증가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은 크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 시초가로 매수를 해보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39,000원 이하면은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전 박스권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한 43,0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이죠. 37,000원 종가상 이탈하면 손절,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많이 올라있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내년을 보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신 한국전력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초가 공략주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주도주 투자의 전략가 권홍섭. 예, 월요일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 텐데요. 두 분 모두 자랑할 종목이 있으십니다. 김지훈 차장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지난 10월 16일에 주셨던 파라다이스입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17% 이상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또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도 있으시죠. LG화학은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9월 25일에 추천을 하셨었고 13.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두 분께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김지훈 차장님, 파라다이스 제시하신 목표가가 돌파가 된 것 같아요? 네, 목표가 19,000원 제시했었는데요. 23,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좀 중국 없이도 가파른 이익 개선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 시에 역시 추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OL 같이 그 사드의 정점에서, 그러니까 사드 규제가 가장 심할 때 증설을 했다는 점에 파라다이스가 높은 좀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익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드 규제가 좀 이제 그 해빙 모드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그 개최 2개월 전에 12월 달에 한국행 비행기 증편을 통해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점차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뭐 금한령, 그러니까 한학령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게 좀 비행기 증편이 첫 번째 시그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어려울 때 증설한 레버리지 효과, 그 VIP가 감소했던 이유는 고액 자산가일수록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그 규제 완화 시그널에 따라 중국 인바운드와 무관하게 지금 빠르게 좀 중국이 VIP 드랍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2015년 6월부터 좀 기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에 지금 빠르면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좀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목표가 23,000원 좀 상향 드리고요. 추가 매수 관점은 절대 아니고 기존 보유자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와서 들고 계신 분들 2차 목표가로 23,000원 보시면 되겠다. 파라다이스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앞서 제가 LG화학의 사상 최고가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52주 신고가라고 표현을 해야겠어요. 권호승 연구원님. 네, 맞습니다.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11월 2일 날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약간 또 다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일단 LG화학의 경우에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이제 중국발 호재로 그동안 이제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대한 국내 한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으나 일단 글로벌 3위인 LG화학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대한 입장이 좀 국내 기업에 따라 좀 호조가 좀 들어온다. 좀 이제 보조금 정책에 대해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호조성 뉴스가 나옴에 따라 좀 올라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기차 시장은 어떤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동사에 가지고 있는 다른 그 LG화학 부분, 그러니까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좀 실적 예상이 4분기에도 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주봉 흐름상 그 전 고점이 한 49만 원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LG화학의 주가는 41만 원 선에서 종가가 나왔는데 49만 원까지 들고 가도 좋겠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잠시 뒤에 봐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볼 텐데요. 오리온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리온의 주가가 5%나 급등을 했는데 지난달 초에 주가가 9만 원대였는데 어느덧 11만 원 선을 돌파했어요. 중국 간 그런 어떤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오리온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김지훈 차장님. 네, 오리온 최근 상승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물론 중국 매출의 평균 비중이 50%를 넘는 상당히 좀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요. 지금 역시 뭐 해빙무드에 따라 오리온도 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리온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그 환경이 좀 점차 좀 상반기보다 훨씬 좀 완화되었다는 게 좀 포인트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영업 손실이 160억을 감안하면 영업 이익률이 14.8%까지 올라갔다는 점이 좀 역시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 근데 하반기에도 개선될 것이냐, 역시 하반기에 개선되는 부분은 중국만이 아니라 그 오리온의 그 해외 매출, 베트남과 러시아 쪽 이 꾸준한 실적 증가가 오리온의 좀 전체적인 실적 향상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44%가 좀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103% 좀 증가할 전망인데, 그리고 그 경영진에서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적 개선을 통해 좀 중국의 그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외국인의 매수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상승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김지훈 차장 반면에 권호석 연구원께서는 배드 의견 주셨거든요. 예, 일단은 오리온의 경우에는 최근에 7월 달에 분할 상장된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재상장된 이후에는 약간 좀 이제 수급이 만약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오리온의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재상장 이후에는 한 6개월 동안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뭐 오르거든 내리거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위험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나 펀더멘털 자체는 흔들리지 않지만, 일단은 재상장 이후에 가격 조정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일단 관망을 해보는 자세가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신라젠 짧게 좀 보겠습니다. 6.6% 급등이 있었는데요. 지금 6거래일째 강세거든요. 신라젠에 대한 의견은요? 3, 2, 1. 예,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엇갈렸는데요. 권홍섭 연구원님, 긍정적이세요? 네, 일단은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팩사백에 대한 어느 정도의 FDA에 대한 임상 이제 진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기대감이 내지 연말에는 한 10만 원까지 일단은 급등하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1월 6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시장 분위기 봐드릴게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애플의 주가가 2% 이상 급등한 것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지금 바로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0.14% 소폭 올라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강세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0.5% 차익 실현 매물을 맞고 있습니다. 83,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일단 오르고 있는 종목 포스코가 눈에 띄네요. 0.15%, 또 삼성물산도 0.3% 지금 오름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삼성전자 배당 확대수의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삼성물산의 흐름, 오늘도 강보합권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KB금융까지 모두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을 좀 봐드릴게요. 예, 코스피 지수가 0.12% 소폭 밀리면서 2,554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550선 지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도 0.21%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소폭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70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1위부터 5위 종목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2% 올랐었던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1.3%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와의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이 주가를 이끌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1%대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말까지 주가 10만 원 갈 수 있겠다라고 권홍섭 연구원님께서 분석하신 신라젠도 오늘 2%대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7거래일째 강세라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흐름 볼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보톡스 관련주로 불리는 메디톡스와 휴젤이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7% 가까이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14%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또 SK 머티리얼즈에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월요일의 분위기를 봐드렸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12종목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먼저 10위는 건설주인 대림산업입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10% 이하만 가져가시라고 최근에 좀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뭐 연기금과 투신이 지속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가져와 봤는데 일단 3분기 매출이 예상외로 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17년에서 18년까지 분양 물량이 연간 2만 7천에서 3만 5천 세대까지 좀 확대될 것에 대한 좀 기대를 보이고 있고요. 대림산업의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3호, 대림에너지, 오라관광 등 연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자회사 YNCC 같은 경우는 역시 기초석유화학 부분의 그 실적 호조에 상당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 마진이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부타디엔이 역시 실적 호조로 사상 최대 4분기 이익의 그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에너지의 흑자 전환과 더불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이란의 아스파한 정유공장 개선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이 뭐 내년 상반기 정도로 착공이 완료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익 모멘텀도 받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12조 5,500억대, 그다음에 이익으로는 영업이익으로는 6천억대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목표가 12만 원까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건설주 중에 탑픽으로 보고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뭐 10%만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인데요. 여전히 좀 현대차 최근에 들어서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기저효과가, 그러니까 판매량이 워낙 낮아서 올라오는 효과가 있고요. 10월달 판매만 해도 내수의 그랜저랑 코나라는 좀 신차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나타 뉴 라이징 같은 경우도 모델에 대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V 쪽에서 33%, 승용차 쪽에서 지금 11%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브라질 쪽의 신흥국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가동률이 새로운 그 프로모션을 재개함에 따라 9월달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54%, 9월달에 74%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의 인센티브랑 재고에 대한 3분기 실적 부담은 SUV 신차 출시로 내년에 신차 출시가 되는데 역시 코나가 1월달에, 산타페가 6월달에 미국에서 출시됩니다. 그에 따른 신차 효과에 따른 점진적 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중장기 상승 추세에 상당히 도움될 전망이고요. 유일한 리스크는 다음 주에 좀 재개될 그 임금 협상 과정의 파업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2020년까지 SUV 차종 7종의 차종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신흥국 판매까지 더불어서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꾸준히 안정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말씀드린 61선 14만 5,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중장기적으로 좀 지금 현재가에서 10% 가격 조정권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또 추후 상향 조정해서 잡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역시 한중 관계 회복 노력의 숨은 수혜 중 이노션입니다. 최근 3분기 매출액 기대를 상회하는 좋은 호실적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매출액 비중이 50% 넘게 지금 미주 지역인데,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브랜드 마케팅뿐만 아니라 캔버스라는 조인트 벤처 사업의 안정화로 성장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브라질 등의 그 신흥 시장에서도 여전히 매출이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국 법인 역시 신차 효과로 지금 매출 이익에 대한 감소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좀 최소화되고 있는 최소화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여전히 뭐 지상파 파업에 대한 영향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제네시스 G70에 대한 신제품 런칭 효과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KMA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이관이나 M&A가 연내 좀 가시화 가능성을 좀 증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디지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위해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8년에는 러시아 월드컵 및 평창 올림픽 마케팅이 서서히 진행 중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광고 효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 연간 1조 1,400억대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1,100억을 예상하고 있어 중장기 목표가 85,000원 잡고 대응하고, 손절가는 69,000원 잡아드리는데 좀 변동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새로 가져온 SK네트워크스인데요. 역시 영업이익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사업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포인트는 렌탈 사업입니다.
지금 정보통신, 카라이프 상사 부분의 실적 호조와 더불어 SK매직이 추가적으로 좀 이익에 증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 사업군은 SK매직이나 렌탈 사업이고요. 카라이프와 캐시카우, 그러니까 정보통신, 에너지 리테일도 에너지 리테일 부분, 그 다음에 상사 워커힐 쪽의 그 턴어라운드 사업 부분까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지속적인 이익 증가의 좀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돈 안 되는 사업, 뭐 패션 사업 같은 거 좀 사업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EM 도매 사업 같은 경우 매각을 통해 지금 렌터카, 중고차 판매, 지금 스피드메이트, 그 다음에 홈카 서비스, 아이오텔, SK매직에 지금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의 기여도가 내년에 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연간 17조 8천억의 매출에 영업이익 1,500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주유소와 그 경쟁비 관련된 그룹사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현금 창출력까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중장기 목표가 9천원까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메리츠 종금증권 가져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기업금융 부분 및 전 사업 부분까지 호조를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부진했던 리테일 사업 부분도 좀 실적이 개선됐고요. 기업금융 부분에서 순영업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어 분기당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 전환 상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금 3조를 넘게 달성했는데요. 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자격을 갖춰서 적극적인 기업금융에서 투자 및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서 2018년 기준으로 PBR 0.9배 미만 수준입니다. ROE는 14.5%,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배당 수익률 또한 지금 현재 주가 기준 4.5%가 넘는 상당히 고배당의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기금의 연속적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메리츠 종금증권 자체의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증권업의 이익은 당분간은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저는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주를 매매하시는 김지훈 차장님 포트폴리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신규 종목이 2종목이 있었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10% 미만을 담아보자 대림산업 말씀을 주셨고요. 또 렌탈 사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SK네트워크스도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권홍섭 연구원님 10위부터 종목 공개할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네. 최근에 그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완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좀 어떠한 기대감에 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면세점의 이제 주도주인 호텔신라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 사드 보복 조치 완화에 의한 중국 인바운드에 대한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90%가 면세점에서 발생, 그만큼 인바운드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추세는 좀 그 호텔신라가 좀 플렉시블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4분기에는 순이익이 한 260억 정도로 한 73.3% 이상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인배료가 증가하고 호텔 부문 투숙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내 면세점에 대한 실적 회복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실적 전망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도에는 그 가격적인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한 83,300원짜리 또 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3일째 3거래일을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정도까지는 한번 꼭지라고 보시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이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일봉 흐름상 5일선으로 한 77,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해볼만 하고요. 2차적인 가격은 이제 갭을 메꾼다는 전제로 해서 한 72,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 이후에 목표가는 이제 103,000원 정도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86,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3,000원, 이제 목표가는 103,000원까지 달성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한 6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이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은행주 중에서 제일 좀 상승률이 저조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KB금융, 뭐 하나금융 이런 은행들은 이제 상승세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이제 그 수익 구조가 일반 가계대출이 아닌 중소기업 대출 위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좀
혜택을 못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에는 연간 실적 전망이 한 10% 이상 상향 조정에 대한 예측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순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어서 2018년에는 중소기업 대출 공급량이 확대에 따른 대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실적 성장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에는 한 순이익이 한 4,410억 원으로 한 20.8% 상향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추정치 배경으로는 3분기에는 2% 가까운 대출 성장률에다가 150원 가량 이자 수치 그리고 이익 개선폭이 가장 뛰어난 은행이 될 가능성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거기에 대한 대출 성장률이 가장 돋보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계대출은 많이 줄었지만 그에 따른 다른 대출 경로로는 이제 중소기업 대출을 좀 이제 활성화를 해서 그로 인해 이제 가계대출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에 이제 기업의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확대를 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감에 있어서 기업은행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15,800원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조정에 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수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유는 이러한 좀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4차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봉 흐름상 우일선을 이용해서 15,100원 정도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현재가도 15,500원도 좀 매수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의 목표가는 한 그 위 상단인 21,000원 정도, 17,000원 돌파한다면 21,00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 최근에 정제 사업 관련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에 대한 또 수혜가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정제 마진 보수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계절적 성수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정제 사업에 관해서는 글로벌 가동률이 지금 현재 최고 수준이고요. 일단은 그 IEA라는 그 석유 수요 전망에 대한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 13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오펙의 감산 합의 연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수혜도, 상승에 대한 수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수요 전망치가 석유의 경우에는 150만 배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제 현재 캐파로 봤을 때는 현재는 7에서 80만 배럴 수준이기 때문에 증설까지 향후 2에서 3년간 정도는 계속적으로 정제 마진에 대한 수혜가 SK이노베이션에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서 올해 하반기에 그 정제 마진 수익폭 스프레드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이 이제 그 최근에 그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이제 상승의 이제 기류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증권주입니다. 네. 일단 2018년에는 한 3,655억 원으로 순이익이 한 13.4%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증가 배경은 3분기 실적에는 이제 큰 빅딜은 없었으나 이미 확보된 IB 수수료가 안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ELS 조기 상황은 좀 증가했으나 자체 해치 비중이 한 20-30%로 크지 않아 타사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익 개선 속도도 증권사 중에 가장 빠를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IB 관련 경쟁력이 높고 공격적인 영업으로 시장 상황 개선 속도를 감안했을 때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증권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추세로 가다가 한번 또 다시 밀리는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증권주는 이제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2,500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 그게 2,700을 향해 가는 것을 감안을 할 때 현재는 적정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한 14,100원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그 애플향 투자 유치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데요. 일단은 그 애플의 그 LG 디스플레이에다가 그 투자를 한 3조 가량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선수금이 저번 달에 좀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 이제 11월 정도면은 이제 그 선수금이 이제 입금이 될 공시가 나오면 좀 주가 한 방향으로 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만 원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폰 OLED에 대한 패널 수주가 후속작에서 좀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서 한번 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OLED 수요를 좀 안정적으로 를 안정적으로 하는 기간이 한 2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가가 뭐 36,000원 돌파해서 4만원까지 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3만원에서 36,000원 사이에 박스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3만원 밑에서는 매수하는 전략, 36,000원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을 이런 식으로 LG 디스플레이는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홍섭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두 분 모두 포트폴리오에 증권주가 한 종목씩 있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1호 6위님께서 오택 문의를 하셨는데 매수가가 9,330원이시고 비중이 30%십니다. 향후에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여쭤보셨고요. 김지훈 차장님. 네. 오택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뭐 역대 최대치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좀 기능성 에어컨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체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상당히 더워서 에어컨 매출 상당히 잘 나왔고요. 네. 또 특장차를 뭐 만드는 회사인데요. 2018년에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을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매출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9월 달에 뭐 회장 인터뷰 보시면 호텔 캐리어 그 통합 빌딩 관리 서비스 시스템 BIS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사업 비중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좀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가에 잘 사셨는데 9,300원에 사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손절가 가격인 8,800원 선 깨지 않는다면 12,000원까지는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좀 붙지 않아서 수급에 대한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양쪽 다 수급이 없어서 손절선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면서 수급이 붙었을 경우에는 12,000원에서 또 목표가 또 추가 상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좋은 회사다,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평가셨습니다. 오택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네이버 좀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를 75만 8천원에 20% 4477님께서 매수를 하셨고 대응 전략 지금 알려드릴게요. 권홍섭 연구원님. 네, 네이버 75만 8천원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에서 네.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도 계속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에 한 7월부터 한 3달 정도는 하락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공정위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도를 약화시켜서 투매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9월달 이후에 모든 이제 매수세로 돌아가면서 한 달 사이에만 90만 원까지 달성하는 등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추세 전환의 흐름을 이용을 해서 90만 원 정도에서는 한 10% 정도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요. 일단은 정 고점이 97만 5천 원이지만 거기가 이제 최고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물량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자면 이게 네이버가 자율주행과 같은 4차혁명 관련 또 주도주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의 주가가 90만 원 선까지 갔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지속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오늘 발표를 합니다.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예상은 이번 실적도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바로 면세점 부분인데요.
자회사 신세계 DF로 되어 있는 이 신세계 면세점 사업 앞으로 성장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호텔신라 오늘도 역시 강한 그런 모습으로 최근에 5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중간의 좀 해빙 모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가 좀 뒤늦게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이 면세점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신세계 강남점에도 고속터미널에 있는 강남점에도 이제 면세점을 새로 오픈을 할 것이고요. 강남에 강북에 하나씩 면세점을 오픈하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연매출 1.5조 원 정도 이제 면세점 사업에서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좀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이 없었을 때 동사의 매출은 한 2조 5천 수준입니다. 거기서 이제 면세점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1조 5천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2조 원 이상 매출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수익성 역시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이 좀 매수의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3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30만 원, 손절 라인 21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세계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주가는 4흘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두 분의 종목이 5종목씩 남아있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5위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먼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이제 그 리서치센터장님하고 이제 좀 일종의 뭐 주식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저도 적극 공감하는 포인트라서 짧게 1분 동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주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EPS, 주당 순위 곱하기 퍼입니다. 근데 주당 순위 EPS는 그러니까 전 업종이라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업종에서 꼭 IT만이 아니라 전 업종에서 EPS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퍼는 지금 EPS와 퍼가 같이 올라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EPS는 오른 반면에 퍼가 좀 낮아서 지금 굉장히 그냥 현재 그냥 그 코스피 레벨만 보고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고 있는데 EPS에 따라 그러니까 주가를 평가하는 부분이 같이 올라야지 주가가 고평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꼭 좀 보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동향은 매달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 산업 동향을 꼭 보시고 그 수출 산업 동향에서 상위에 있는 종목들 역시 반도체가 좋은 거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수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정유, 철강 산업이 좋은 업들의 그 수출입 동향을 매달 지금 발표가 되니까 네. 10월 달에 봐도 역시 IT 반도체가 지금 탑이거든요. 수출 네. 동향에서. 그 부분 꼭 좀 체크를 이거 간단하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수출력 동향 꼭 보시고 EPS와 퍼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지 그 부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먼저 5위 종목은 LS 산전입니다. 3분기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전력 인프라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한전 등 관수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쪽에서도 IT와 화학 쪽 설비 투자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자동화 사업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투자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마진이 많이 좋은 PLC와 대기업 패키지 산업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LS산전은 뭐 3분기에도 매출 좋았지만 4분기가 내년까지 매출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자회사 LS 메카피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융합사업부 수상 태양광 그리고 해외 철도 프로젝트 수주가 4분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ESS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것으로 LS 메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인데요. 돈 가격 상승에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최근 LS산전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폭발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목표가 72,000원 설정하고 긍정적인 향후 우상향의 흐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서울 반도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LED 업체 구조 조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체 간 구조조정 심화에 따라 LED 가격 상승하고 있어서 역시 서울반도체는 살아남은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포인트는 자동차 쪽 조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 중에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이익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근데 UV와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기술 선도도 긍정적으로 서울 반도체의 이익 모멘텀을 좀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하반기에 글로벌 전략 거래선 공급이 상당히 다양화됨으로써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 PC나 노트북 쪽으로 LED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매출 증가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서울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수 글로벌 업체의 신규로 매출처 다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전 긍정적으로 본 게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까지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중기 제가 잡고 있는 선은 33일선인데 23,500원 선 잡고 3만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은 두산 인프라콤입니다. 3분기 매출과 이익 여전히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자회사 바켓 헤비 엔진 부분 매출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고 중국 굴삭기 호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차 당대회 끝난 이후로 1대1로 본격적으로 그 투자 발표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나올 예상하고 있어 시진핑 정책적인 수혜주도 수혜 영향도 볼 것이라고 좀 두산 인프라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 연초 7.1만 대 수준에서 3분기만 연간 지금 12.5만 대까지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그널도 나오고 있고요. GDP 성장률을 봐도 그렇고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에 대한 좀 좋은 시각들이 또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고마진의 중대형 제품이 비중이 지금 현재 20% 미만에서 지금 42%까지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도 20% 넘게 지금 가격 상승의 효과를 노리고 있어 P와 Q,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봄에 따라 목표가 좀 11,000원까지 지속 홀딩하는 전략을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연기금 쪽 양쪽 순매수가 들어있어서 수급적으로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져온 좀 제주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에어의 3분기 영업이익 부진과 저비용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실적 우려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습니다면 저는 좀 신규 매수 좋은 관점이라 신규 매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는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 베이스에 대한 부담과 10월 추석 연휴에 따른 수요 이연 효과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와 내년이 이익이 좋아질 거나 역시 4분기와 내년이 상당히 견조하게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대 국적사와 주 경쟁사 진에어가 3분기 영업이익 감소한 가운데도 제주항공만 유일하게 여전히 안 좋은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임 상승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중국 사드 해빙 무드에 따라 투자 심리는 바닥에서 지금 회복 국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도 퍼가 9배 수준으로 가장 지금 항공사 저가 항공사 대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아시아 저비용 항공사 대비해서도 가격 밸류에이션은 30% 이상 디스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제주항공 주가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지금 여객 MS가 늘어나고 있고요. 진에어는 곧 상장됩니다. 그래서 진에어에 대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투자 관심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제주항공 당연히 수혜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외국인 계속 팔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투심 매수가 조금 사주고 있어서 단기 바닥권에서 상승 예상하고 있고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 4만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처음 가져온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입니다. FP12 북미 스마트폰형 매출 증가에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865, 영업이익 126억으로 추정치를 상회하는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매출액 대비 고정비가 계속적으로 감소해서 지금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있고요.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가격 상승의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이노 LED가 외형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전방업체들 계속적으로 캐파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OLED 패널량 소재 역시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실적 기준은 퍼 12배 수준으로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의 평균 퍼가 2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8년 아까 말씀드린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EPS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 65%로 지금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 평균이 45% 수준이나 디스플레이 평균 소재 업체들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좀 이익의 성장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FPC 및 반도체 패키징 소재 외에도 방열 시트 소재 등 상당히 고객처를 다변화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도 3천억의 영업이익 380억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최근 지지부진해서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93,000원, 손절가는 단기 바닥권인 72,300원으로 몇 안 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코스닥 업체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계속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 김지훈 차장님 오늘 신규 종목이 많이 있으시죠?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빠져있다. 제주 항공, 또 신규 편입주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권홍섭 연구원 종목 남아있는데요. 5위부터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보실 점은 LG 유플러스입니다. 최근에 그 MSCI죠. 그 선진국 지수 퇴출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매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정부 통신비나 정책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기관하고 개인이 거기에 대한 투매 물량을 다 소화를 했고, 그리고 통신비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선택 약정 25% 할인과 그리고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으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른 통신사들 대비해서 일단 한 1.6% 정도의 매출 성장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골자는 IPTV의 좀 수입 부분, 유무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수입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보합치를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무선 가입자 수가 순증으로만 20만 명이 더 가입을 했기 때문에 LG 유플러스로서는 고객 확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거기에 맞맞춰서 가격 또한 굉장히 지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이제 그 가격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현재 13,200원 정도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9월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12,650원을 이제 최저점 손절가를 잡아보시고요. 한 13,000원 정도에서는 한 매수를, 그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한 14,5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이제 3D 낸드 소재주로서 굉장히 이제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3D 낸드 증설에 대해서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평택 A5 공장의 1층에 이제 낸드 신설과 그리고 2층에는 D램 공장 신설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의 낸드와 D램의 이제 어느 정도 진공 그 시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SK머티리얼 소재에 대한 좀 수요가 한 내년 3월 정도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낸드 수요 증가가 가까이에서는 그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PC에 쓰고 있는 그 하드가 SSD로 이제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PC와 모바일에서 이제 수요보다는 앞으로는 그 클라우드와 IoT,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 데이터 서버 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 동사의 그 소재주로서의 주도주는 낸드에 대한 주도주로서는 SK머티리얼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188,100원에서 이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급등에 따른 박스권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65,100원과 그리고 19만 원 이 사이에 대해서 박스권 매매도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내년 정도 한 상반기에 어떤 이제 뭐 반도체 호황이 어떤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하면 20만 원 돌파해서 단기적으로 한 2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C 코롱피아입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OLED 관련 소재인 PI 필름을 사업을 영위한 회사입니다. 일단 글로벌 업계에선 시장 점유율이 22%로 업계 1위고요. 거기에 그 SKC라는 대기업과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대기업이 합작한 법인 회사입니다. 현재 그 최근에 이제 플렉시브 OLED에 대한 그 좀 시장 전망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중국발 소재도 있지만 앞으로 삼성전자의 폴더블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수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OLED에 대한 좀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34,500원 정도는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일본 흐름상 매수를 했다면 한 39,000원까지 한번 단기 차익 실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그 최근에 발표한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그 배당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9.6조 원에 달하는 배당액을 산정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삼성생명은 2018년에는 한 5천억 원, 그 이후에는 한 7천억 원 정도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지분법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횟수 대폭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한 1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단기 목표가 16만 원 정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금요소비입니다. 금요소비가 이제 그 MDI죠. 우레탄 원액의 원료인 그 강세에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이 577억으로 좀 시장치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이제 나왔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한 468억 원으로 17년간 연간 이익이 한 2,145억 원으로 증익 기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견인은 수급 정상화가 예상되고 합성고무와 추수 강사 ABS가 좀 파악이 되기에 따라 좀 이 금호석유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권홍섭 연구원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또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LG화학으로 14%의 수익을 기록 중인 권홍섭 연구원님, 또 다음 종목들은 얼마나 수익을 낼지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부의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도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 진행을 해볼 거고요. SL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여쭤볼 거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저희 매일매일 외환영웅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종목을 사셨던 분들께 의견을 드리는 시간이죠. 9월 5일에 주셨던 한솔테크닉스는 오늘 장중에 2% 가까이 더 오르고 있고요. 또 9월 14일에 주셨던 경인 양행은 장중 3%대 갭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 6% 넘는 수익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에서 살펴볼게요. 9월 25일에 주셨던 한온시스템부터 10월 13일에 NH투자증권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3일에 추가 매수가 된 한온시스템도 눈에 띄고요. 또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여전히 한미반도체, AJ렌터카가 담겨 있는데 나란히 8%, 9%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최근 계속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환인제약 오늘도 1% 가까이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또 동아약품 오늘 1%대 강세입니다. 이제 수익권으로 진입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명문제약과 두산인프라코어 SL도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10월 31일에 이현제약, 또 11월 1일에 주셨던 삼성생명, 11월 2일 주셨던 LG화학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 사이즈 보겠습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코스모 신소재, 서울식품, 일진디스플레이, 카카오, 한온 시스템까지 보트에 담겨 있고요. 모두 30% 이상의 고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속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예. 잠시만요. 예, 9월 20일 날 추천한 종목 대웅제약입니다. 지금 대웅제약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2.1%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자, 저번 주 금요일 대비 13.2% 정도 수익 중이었습니다. 오늘 2% 정도니까 한 15% 정도 수익 중이겠죠. 자,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웅제약 갖고 있는 분들, 자, 3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4만 3천 원까지 계속 홀딩해 주시고요. 자, 도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량을 계속 축소하되 100% 청산하지 말고 계속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1차 목표가나 본절이 제가 매수가, 처음에 말했던 매수가 올 때까지 1년 이상 갖고 가는 종목으로 편입하겠습니다. 대웅제약. 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나면 본절이나 1차 익절 또는 2차 목표가의 익절을 하면서 끝까지 가져가는 습관 반드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웅제약의 주가는 오늘도 2.4%나 올라오고 있고요. 외환영웅의 푸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2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수익률은 15% 이상 또 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황 점검 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항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항생 거의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10월 19일 날 거의 한 700틱이 빠진 이후에 그 다음부터 거의 2주 동안 큰 박스권에서 위아래에서만 움직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 일봉 차트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10월 19일 그 거의 큰 박스 700틱 그 사이에서 지금 항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추세는 항생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만 너무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움직이니까는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항생도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횡보로 보겠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28,368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수로 보시고요. 위에서는 28,663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 매매라는 거는 짧게 매매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제가 서울경제TV 무료방송하시니까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공격적 매수, 매매. 자, 오일은 분명 뭐랬습니까? 거의 5일은 10월 20일부터 추세는 뭐랬습니까? 상방이었습니다. 추세는 상방 거의 500틱이 올라갔습니다. 500틱이. 자, 그러나 당일 매매는 횡보와 눌림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세는 5일은 상방이라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거의 2주 전부터. 자, 오늘 공격적 매수가 55.27이 되겠습니다. 5일. 자, 횡보 상방이고요. 내려올 때마다 매수. 좀 안정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54.88이 내려왔을 때 매수. 다시 한번 5일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봐달라 이겁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분명 하방이랬습니다. 그죠? 하방인데 금도 마찬가지고 하방이지만 눌렸다가 가고 반등했다가 내려갑니다. 자, 오늘은 금은 횡보 하방으로 보겠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는 1273.4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보라. 자, 좀 더 안정적으로 매도를 지실 분들은 1275.9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올라오면은 매도 대응을 금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 오늘 횡보 하방. 유로FX도 분명 하방이랬습니다. 추세는 하방이나 10월 26일 날 거의 매트리 빠졌는데 많이 빠진 가운데에서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눌리면서 반등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무조건 일봉 차트를 보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로FX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공격적 매도가는 1.16495가 되겠습니다.
또는 안정적으로 매도하실 분들은 1.1662로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는 거의 5주 연속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횡보와 눌림은 있지만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S&P를 오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주 연속 계속 상방 매수로만 보고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자, 횡보 상방으로 공격적 매수가 2575.7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568.7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그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국내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서울경제 인터넷 방송 보면 무료 방송으로 계속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선물 매도로 대응합니다. 다만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물과 옵션, 해외 선물은 당일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대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고요. 자, 코스피 좀 수정하겠습니다. 2507.94가 깨지면은 단기 하방이 완전히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이 사이 거의 50포인트 사이까지는 아직까지 눌림과 횡보가 지속될 수 있다. 주식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홀딩이라. 자, 국내 선물은 334.25가 지지선입니다. 앞으로 4포인트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338.4035입니다. 오늘 지금 매도로 얘기는 했지만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 대림산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코드 000210 대림산업. 자, 대림산업 지금 현재 0.34포인트 300원 지금 상승 중에 있네요. 자,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대림산업. 자, 2017년 2분기 누적 매출액이 5조 6,176.5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도 대비 16.6% 증가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13.3%가 증가한 2,570억 정도 기록했고요. 자, 비영업 부분에서는 손실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단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6개월 이상 갖고 가실 분들 대림산업 편입해도 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지금 300원 상승한 것부터 보합까지 매수해도 되겠고요. 자, 현재가로 제시해야 됩니다. 목표가는 98,500원으로 제시합니다. 손절가는 자, 79,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서 라이브 매매타임 출연자 분께서도 대림산업을 추천주로 들고 오셨는데 오늘 외환여공의 투자 필살 종목 역시 대림산업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중장기 투자 전략 가능하다라는 조언이셨고요. 신동환 대표는 현재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조언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50선에서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0.22% 빠진 2,55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또 상승 전환 701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